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애플 버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 파이널 컷 프로를 접하는 사용자를 위한 기초 사용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의 윈도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미디어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은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펙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은 미디어를 편집하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상단 가장 왼쪽에는 미디어 펜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이브러리와 이벤트를 관리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처음 시작하면 라이브러리는 비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미디어 프로젝트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미디어를 가져오기 전에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프로젝트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적당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든 라이브러리는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미디어를 보관하는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작은 프로젝트라면 하나로 충분합니다. 미디어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미디어 폴더를 끌고 와서 미디어 펜에 떨구는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폴더의 파일들이 라이브러리로 복사되어집니다.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이벤트도 의미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하고 엔터키로 입력을 시작합니다. 미디어 펜에 가져와진 것들은 미디어 클립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미디어 자체는 아니고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미디어의 바로가기로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 클립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보면 빨간색 라인이 보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을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미디어 클립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 싶은 부분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미디어가 플레이 윈도우에서 보여집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정지합니다. 미디어 클립의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고 싶다면 상단 도구막대에서 필름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드래그해서 미디어 크기를 조정합니다. 아래쪽 웨이브 폼 아이템에 체크하면 클립에 포함된 오디오가 비디오 클립 하단에 파형으로 표시되면서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타임라인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생성됩니다. 하단 부분에 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가 뜨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이 생성되면서 상단에는 시간 눈금과 가운데 부분에는 검은색 트랙이 생성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타임라인 위쪽에 표시됩니다. 미디어 펜에서 원하는 클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선택된 클립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변하면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상에 가져온 클립에도 빨간색 라인이 생성되면서 클립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해서 플레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을 클립의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때는 트랙의 위아래나 눈금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플레이 헤드를 드래그해서 이동시킵니다. 타임라인에 클립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두 클립의 연결 부분을 편집하고자 하면 연결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 클립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줌 레벨 슬라이드를 드래그해서 클립을 줌인과 줌아웃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 헤드를 연결 부분으로 이동한 이유는 이 줌인 기능은 항상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클립의 오디오 폼을 보고자 한다면 필름 모양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비디오 클립에 포함된 오디오 파형을 잘 보여주며 편집을 쉽게 해줍니다. 그 아래 슬라이드는 클립의 높이를 키워줍니다. 비디오 클립의 오디오 파형은 오디오가 입력된 형태를 표시해줍니다. 파형이 없는 곳은 오디오가 없거나 작게 입력된 곳입니다. 클립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가져간 상태에서 메뉴 막대에서 트림 엔드를 클릭하여 클립의 끝 부분을 줄이겠습니다. 반대로 뒤쪽 클립의 앞부분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메뉴 막대에서 클립 스타트 옵션을 이용합니다. 클립에서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플레이 헤드를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위치시키고 메뉴 막대에서 트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단축키로는 B입니다. 플레이 헤드 부분이 위치한 곳에서 잘려지면서 클립이 분리됩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클립의 뒤쪽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해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역시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플레이 헤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옵션 키와 왼쪽 대괄호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클립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립 앞 뒤를 다듬는 이들 키보드 단축키와 함께 알아두면 편리한 키보드로 줌인과 줌아웃이 있습니다. 코맨드 플러스가 줌인, 코맨드 마이너스가 줌아웃 키보드 단축키입니다. 또한 클립의 전체 모습을 타임라인에서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Shift 키와 Z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클립의 모든 부분이 윈도우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타임라인상에 모두 보여집니다. 클립상에서 자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코맨드 B키로 클립을 자릅니다. 타임라인상에서 클립에 추가하고자 하는 클립이 있다면 라이브러리 펜에서 클립을 선택하고 메뉴 막대의 편집 메뉴로 갑니다. 그리고 스토리 라인에 추가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립이 타임라인상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로 클립을 타임라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영문 E키를 누릅니다. 동일하게 타임라인 위에 마지막 부분에 클립이 붙여집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타임라인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펜에서 음악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음악 클립 앞쪽에 빨간색 라인을 가져가서 스페이스바로 미리 들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클립들의 볼륨은 높은 편입니다. 음악 클립을 선택하고 플레이 윈도우 우측에 나타나는 오디오 인스펙터 창에서 볼륨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소리를 낮춥니다. 이 음악 클립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위에 비디오 클립의 원하는 위치 아래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만약 음악 클립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키보드에서 마침표 키로 한 프레임 이전으로 이동, 콤마 키로 한 프레임 이후로 정교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이브러리 펜에 있는 클립들을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 펜의 클립들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펜에서 클립을 보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라이브러리 펜의 상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목록 보기 형식으로 미디어가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클립이 길게 보여집니다. 목록에서 클립을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로 이동하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추가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클립에서 사용할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선택한 범위 끝부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노란색 박스로 선택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이 노란색 선택 부분만 타임라인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클립을 클릭하게 되면 클립 전체가 범위로 선택됩니다. 클립의 일부분만을 지정해서 사용하려면 미리 선택 범위를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옵션 X를 눌러서 해제합니다. 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미리 선택되어져 있던 어떤 범위라도 취소되면서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립에서 범위가 선택되었다면 키보드에서 이 키를 눌러서 타임라인상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립에서 여러 부분을 추출해서 각각 타임라인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클립의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클립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클립을 가져다 놓습니다. 클립의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은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클립 중에서 필요한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키보드에서 I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범위 끝부분에서 O키를 입력합니다. 범위가 선택되었으면 메뉴 막대에서 이 선택된 부분만을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의 보기 옵션에서 선택 부분만 플레이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에 추가하는 키보드는 역시 이 키를 사용합니다. 키보드 단축키 사용이 편집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클립의 선택된 범위의 시간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싶다면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D 키를 키보드에서 입력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윈도우 하단의 클립 시간 표시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범위의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시간을 키보드에서 입력합니다. 또한 클립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플레이 속도만 조정해서 시간을 짧게 하고자 한다면 클립을 선택하고 플레이 윈도우 좌측 하단에 있는 스피드메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간 옵션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속도 사용자와 윈도우에는 많은 스피드 옵션들이 있습니다. 디폴트 속도는 100%입니다. 여기서 속도를 입력하고 리플에 체크합니다. 엔터키로 입력하고 ESC키로 빠져나옵니다. 클립 위에 파란색 막대로 조정된 스피드가 표시됩니다. 클립 속도를 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 옵션에서 가장 하단에 리타임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립 상단에 녹색 리타임 막대가 나타납니다. 정상 속도는 100%입니다. 속도를 조정하려면 마우스를 이 리타임 막대 끝부분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리타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클립 속도가 느려지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빨라집니다. 리타임 키보드 단축키는 Ctrl 옵션 R입니다. 여기서 클립을 리버스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속도 사용자와 윈도우에서 포워드 대신 리버스에 체크합니다. 역시 타이밍 바에 리버스 옵션도 표시됩니다. 이들 타이밍 막대들의 우측 끝을 드래그해서 클립 속도를 조정합니다. 타임라인 위에 클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클립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위의 교체하고자 하는 클립 위에 가져갑니다. 클립 위의 아이콘이 플러스 아이콘으로 바뀌고 클립이 흰색으로 바뀌면 마우스를 릴리즈합니다. 그러면 교체 옵션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교체와 함께 리타임 옵션을 클릭하면 기존 클립의 속도로 변경되는 클립의 속도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동영상 편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장면 전환 기법일 것입니다. 장면 전환 윈도우를 열려면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서 나비 넥타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장면 전환은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장면 전환 아이템을 플레이 윈도우를 통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장면 전환 아이템을 발견했으면 드래그해서 클립들의 나누어진 사이에 가져갑니다. 녹색의 플러스 아이콘이 나타나면 마우스를 릴리즈합니다. 장면 전환 효과의 디폴트 지속 시간은 1초입니다. 장면 전환 효과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아이템의 끝부분을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비율이 다른 클립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클립의 일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편집할 클립에 가져다 놓습니다. 클립 위에 위치한 플레이 헤드 라인 위에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현재 편집할 클립을 나타내주는 아이콘입니다. 즉 클립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측 플레이 윈도우 옆에 인스펙터 창에서 크롭 섹션에 체크합니다. 크롭 슬라이드는 좌우 상하 각각의 방향으로 클립을 잘라내는 기능을 합니다. 변경한 수치를 다시 복구하려면 마우스를 우측 끝에 가져가면 변수 리셋 아이템 메뉴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탭키를 사용하면 다음 옵션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윈도우에 보면 클립이 잘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롭 작업을 다른 클립에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크롭이 적용된 클립을 선택하고 코맨드 C로 복사합니다. 똑같은 크롭 효과를 적용할 클립을 선택하고 메뉴 막대의 편집 메뉴에서 효과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지금 적용한 크롭 작업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를 적용할 적당한 위치를 클립에서 정하고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크롭을 설정한 아이템 옆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다이아몬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키프레임은 이펙트의 수치를 할당할 특정한 시점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클립의 상하단에 적용한 크롭 아이템 옆에 각각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다시 플레이 헤드를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애니메이션이 시작할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상단과 하단 크롭의 수치를 다시 0으로 만듭니다. 크롭이 끝나는 지점에 미리 키프레임을 설정했으므로 크롭이 시작되는 부분의 키프레임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페이스바로 플레이해보면 크롭 작업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효과의 속도를 조정하고 싶다면 클립을 선택하고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 아이템을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메뉴창에서 트림 올 옵션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키프레임을 앞쪽 키프레임으로 드래그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느리게 하고자 한다면 키프레임을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조정을 마쳤으면 X 버튼을 클릭하여 끝냅니다. 다음으로 타임라인 위에 또 다른 클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펜에서 클립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 위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기존 클립과 위에 놓여진 클립 사이에 앵커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만약 아래쪽의 클립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에 연결된 클립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 있는 클립에 가려져서 아래쪽 클립은 보이지 않는데 키보드에서 V키를 누르면 위쪽 클립이 숨겨지면서 아래쪽 클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오디오를 삽입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삽입하기 전에 오디오의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미터를 타임라인에 표시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플레이 윈도우 아래쪽에 타임 코드 옆에 있는 오디오 미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우측 끝에 나타나는 오디오 미터는 데시벨 풀 스케일이라고 하며 dBFS로 불립니다. 음성의 데시벨은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6 사이가 적당하겠습니다. 오디오 레벨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타임라인 상의 오디오 클립으로 가면 긴 라인이 오디오 파형과 같이 표시되는데 이것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면서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다른 오디오 클립들에도 똑같은 볼륨 레벨을 적용하려면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조정된 오디오 클립을 코맨드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볼륨을 적용하려는 클립들을 선택하고 메뉴 막대의 편집 옵션에서 속성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속성 붙여넣기 윈도우가 뜨는데 여기서 붙여넣기 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볼륨 레벨만 수정했기 때문에 볼륨에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속성을 카피한 원본과 붙여넣기 한 클립의 수를 표시해 줍니다.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오디오 파형이 업데이트 됩니다. 여러 개의 오디오가 포함된 클립 중에서 특정 클립의 오디오를 듣고자 한다면 클립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서 헤드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오디오는 제외하고 선택된 오디오만 플레이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오디오 클립의 오디오가 필요치 않다면 볼륨 레벨을 무한궤도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소리를 제거합니다. 비디오 클립에 오디오 사운드 효과를 추가하고자 하면 라이브러리 상단에서 도구 막대에서 사진과 사운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사운드 효과를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사운드 효과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 사운드 효과들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찾고자 하는 사운드 효과가 있다면 검색 박스를 사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운드 효과를 찾았다면 드래그해서 비디오 트랙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사운드 효과 볼륨이 너무 크면 볼륨 레벨 라인을 드래그해서 마이너스 15 정도로 낮춥니다. 사운드 효과의 볼륨 레벨 끝부분에서 약간 올리고자 한다면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르면 마우스에 플러스 아이콘이 생성되면서 키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동해서 다시 옵션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든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볼륨을 마이너스 9dB 정도로 올립니다.
오디오 페이드 효과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키프레임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이 너무 긴 경우에는 클립의 끝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옵션 키와 우측 대괄호키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의 끝부분에 페이드 효과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디오 클립의 끝부분에 페이드 핸들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오디오에 페이드 효과가 적용됩니다. 툴팁이 드래그하는 정도에 따라서 페이드 적용되는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오디오 클립에 비디오 클립을 조금 연장해서 맞추고 싶은 경우에는 비디오 클립의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코맨드 R키로 리타이밍 막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막대를 드래그해서 사운드 클립과 같이 길이를 맞춰줍니다. 비디오 클립에도 페이드 효과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클립에 우클릭해서 메뉴를 띄우고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메뉴에서 오파시티 막대를 더블 클릭해서 확장합니다. 오파시티 막대 오른쪽 끝에 오디오 클립에서처럼 페이드 핸들이 나타납니다. 이 페이드 핸들을 드래그하여 오디오 페이드 효과에 적용한 시간 길이와 맞춥니다. 페이드 효과 적용이 끝났다면 애니메이션 윈도를 닫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비디오 클립의 색 보정입니다. 한마디로 비디오 클립의 노출과 색상의 밸런스를 향상시켜서 시각적인 불일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클립의 색을 조정해서 원하는 분위기의 색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클립의 콘트라스트가 별로 없고 색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컬러 밸런스입니다. 보기창 하단에 마술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컬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효과의 전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측 인스펙터 창에서 밸런스 컬러 아이템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해 봅니다. 이 자동 컬러 밸런스는 파이널 컷 프로가 비디오 클립이 촬영될 때의 화이트 밸런스를 추정해서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 컬러 밸런스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해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의 밸런스 컬러 아이템의 메소드 메뉴에 화이트 밸런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 커저가 아이드로퍼로 변경되면 비디오 클립상에서 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파이널 컷 프로에서 클릭된 부분의 컬러 샘플을 분석해서 반대 색상을 추가해서 컬러 밸런스를 수정해 줍니다. 비디오 클립의 흰색이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부분을 클릭해서 결과값을 비교해 봅니다.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선택하고 아이드로퍼 아이콘을 다시 클릭해서 선택사항을 적용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의 본격적인 색 보정 작업은 인스펙터 창 상단에 컬러 인스펙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 보드는 5가지 색 보정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인스펙터 윈도우 상단 메뉴를 클릭하면 5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컬러 보드를 클릭하면 색상, 채도, 노출의 3가지 옵션이 뜹니다. 색 보정을 할 때는 이 중에서 노출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의 대비가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출 펜에는 4개의 다른 보정 컨트롤이 있습니다. 가운데 3개는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과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의 3가지 톤을 조정합니다. 3개의 컨트롤 중 좌측 컨트롤은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조정합니다. 우측 컨트롤은 가장 밝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원래 기준점으로 복귀시키려면 컨트롤을 더블 클릭합니다. 모든 컨트롤을 원상 복귀시키려면 상단 메뉴 오른쪽에 되돌림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상하로 슬라이드가 있는 컨트롤은 이미지 전체의 보정을 적용합니다. 색이 날아간 듯한 이미지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톤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대조를 줌으로써 색상이 뚜렷해집니다. 다음에 색의 양을 의미하는 채도 컨트롤을 조정해 봅니다. 채도 컨트롤에도 역시 똑같은 수량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적용 부분도 노출대와 똑같습니다. 채도 조정에서는 이미지의 밝고 어두운 각 부분의 조정보다 전체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미지 전체 채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색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려면 상단의 컬러 보드의 체크 마크를 해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자체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색 보정 패널의 가장 왼쪽에 가운데에 점이 있는 원이 전체 색을 보정하는 컨트롤입니다. 이 컨트롤로 어두운 부분과 하이라이트와 미드톤 세 부분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흰색 선이 기준점이 됩니다. 전체 컨트롤이 녹색 부분에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리면 녹색이 약해지고 붉은색이 더 강조됩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올리면 녹색이 좀 더 추가됩니다. 이미지 파란색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컨트롤을 파란색 쪽으로 가져가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파란색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파란색이 적어지면서 반대색인 노란색이 더 강조됩니다. 색 보정을 원상 복귀시키려면 컬러 컨트롤을 더블 클릭합니다. 물론 밝고 어두운 세 가지 톤을 각각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나 특정 부분의 색을 지정해서 이미지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 부분을 강조하려면 톤 컨트롤 중 가장 오른쪽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위쪽으로 올려봅니다. 색 보정에는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편집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설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색 보정에서 주의할 점이라면 너무 과도한 수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이미지 분위기가 바뀝니다. 컬러 컨트롤들을 꼭 마우스로 드래그할 필요는 없고 수치를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컬러 컨트롤에서 앞쪽의 숫자는 컨트롤이 위치한 각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 상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클립 위치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옵션 키를 누르고 클립을 클릭합니다. 컨트롤을 선택하고 방향키로 위치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탭 키로 옆에 상하 방향 입력 칸으로 이동하면서 수치를 입력합니다. 만약 같은 컬러 보정을 적용하고 싶은 클립이 있을 경우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플레이 윈도우 하단에 마법봉 아이콘을 클릭하면 컬러를 일치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컬러 매치 옵션을 클릭하고 클립상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가 카메라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이 아이콘은 클립 프레임의 컬러 설정을 스냅샷하게 됩니다. 플레이 윈도우에 두 개의 클립이 보여지는데 왼쪽에 설정을 가져올 클립이 보여지고 오른쪽 클립에 적용될 클립이 보여집니다. 적용할 부분이 맞다면 플레이 윈도우 우측 하단에 있는 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편집이 끝났으면 동영상을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도구막대 우측 상단에 보면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기준으로 내보내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옵션이 뜹니다. 여기서 기본 파일 내보내기 옵션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인포 윈도우에 동영상에 대한 화면 크기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세팅 옵션을 클릭해 보면 파일 포맷이 MOV로 파일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는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mp4 파일 포맷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선 가장 상단 포맷 옵션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대신에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일 포맷이 mp4로 변경되지만 비디오 코덱은 그대로 H264입니다. 코덱 옵션도 fast와 better가 있는데 그닥 차이는 없지만 better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사용자가 원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1920-1080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보내기 설정을 매번 다시 할 필요가 없도록 메뉴에 옵션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캔슬하고 공유 아이콘을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데스티네이션 추가 옵션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파일 내보내기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좌측 사이드바에 가져다 놓습니다. 드래그해서 가장 상단에 가져다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보내기 옵션에서 다시 컴퓨터와 H264, 배더, 그리고 해상도 등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도 유튜브나 mp4 등으로 수정합니다. 이 옵션은 자동 저장되므로 다시 나갔다가 공유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만들어 놓은 유튜브 내보내기 옵션이 보입니다. 이 옵션의 세팅을 클릭해보면 mp4로 설정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해상도는 타임라인상의 해상도로 자동으로 매치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파이널 컷 프로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한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